자, 오늘은 14강 마지막 주. 오늘은 인생에 대한 총정리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보광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기말고사로 해서 우리는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보광주에는 시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는 기말고사를 치고 마무리가 한 학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인생과 임시메이킹 우리가 14강 인생의 이해와 인생 교육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이해와 인생 교육을 왜 하는지 그 목적, 필요성, 그리고 기업에서의 그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이며, 인성이 스펙보다 인성이 더 이렇게 크게 좌우한다라는 거, 그런 상황까지 전화 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예절, 전화 예절 여기까지 오늘 다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인성이란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감성과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대응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정과 모든 것들의 말과 행동을 갖다가 행동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한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개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거. 눈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국어사전.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다. 또 옥스퍼드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자, 한번 읽어봐. 도덕적, 정신적 자질의 총체로 그 종족을 구별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치? 동양적인 전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지, 그치? 자, 한 사람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 사람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게 무엇이 된다? 사람됨을 가리킨다,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행동 양식이라고. 마음의 바탕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성이다. 그 다음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아는 것, 사물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는 정,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의지, 그래서 지정의, 이것이 바로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인성교육 개념, 마음의 바탕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한다는 말 또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인성교육 목적은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고 내면화, 마음속에 이렇게 내면화시켜서 도덕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인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동 양식, 행동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수님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게 생각날 수 있지. 무엇이 생각나? 에티켓과 매너가 생각날 수 있잖아, 그치? 이 에티켓은 무엇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것이라고. 근데 매너는 뭐였어? 그것을 표현하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매너였다. 그래서 지하철을 탔을 때 나는 앉아 있고 어르신이 탔어, 아니면 노약자가 탔어, 아니면 또 임산부가 탔어.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의 행동이, 마음속에 있는 양식들은 뭐야? 그것은 에티켓이지. 근데 그것을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뭐야? 이것은 바로 매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매너, 이러한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이야. 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은 우리가 교육진흥 제2조 제2항에 보면 인성이란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실천 양식들입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있어. 자, 예절, 사람은 예의와 본질이 있어야 된다. 예절. 그 다음에 효도,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삶을 살고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 책임. 반드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서로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고자 한다면, 남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타인 또한 내가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배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는 지금 다 모두 타인을 위주로 해놓았지만, 교수님은 생각할 때 이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물론 타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내 자신, 나 자신부터 본인이 스스로 알고 굉장히 잘 알고 그 다음에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즉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남도 품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소통. 통하지 않으면 어때? 아프다. 그치?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내가 우리도 혈액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혈액이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아프잖아. 그치? 그것처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원활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스타일도 좀 알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소통이 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집단에 가기도 쉽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든 협동하는 삶을 산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해 간다. 이런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이런 게 바로 인성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인성교육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느냐. 자, 이거 너네들이 같이 읽어봐. 자, 첫 번째. 자, 지하철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임신부들이 서 있는데도 자리 양보는 그냥 자석에 앉아서 떠들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인생이 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때 정말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해. 저런 사람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안 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고문이나 이런 등산도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 그치? 교수님도 이제 다치는 데는 계속 우리 밀가루 봤잖아. 그치? 이런 산책을 하고,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배변을 보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게 누구에게가,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을 때 내가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본인이 밟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배변 봉투가 이렇게 이제 줄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하고 휴지하고 항상 챙기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공연 중에 옆 사람을 떠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 영화 볼 때, 옆 사람하고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굉장히 옆에서 잘 들릴 때도 있더라고. 그리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학생하는 큰 링크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보면은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 공공주차장에서 자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때 우리 이제 가투료 10만원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래서 장애인 차량이라는 그것만 스티커만 붙어 있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장애인 전용 구역은 안에 분명하게 탑승을 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장애인이.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은 차량이면 무조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 구역은 반드시 장애인이 차에 동승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강의실에 쓰레기와 커피를 함부로 버리는 학생을 볼 때,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교수님 이런 거 이제 지금 우리가 언택트 수업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없었는데, 대면 수업을 했을 때 보면은 너네들은 한 학과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교양 수업은 여러 과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교실에 그냥 커피를 마시고 그냥 나갈 때도 책상 위에 너네들 쫙 나가고 나면 어떨 때는 막 책상 위에 커피, 음료 이런 게 그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고 나왔었거든. 그런 때 보면은 그냥 그저 웃지요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 치우지만 아이고 요 녀석들 이렇게 이제 가끔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관에서 앞자리에 다리를 이렇게 뻗어 놓는 사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정말 인성이 덜 된 사람이 요 정도는 좀 요즘을 못 봤어. 옛날에는 교수님이 한 20대 때 그때는 막 다리 올리고 이런 사람들도 진짜 저거 있었거든.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볼 때, 특히 너네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제 통화를 하고 이러면 왜 상대방이 그것을 불편해하는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볼 때, 무단횡단을 하면 내가 무단횡단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같이 하게 되고 저 사람도 하네? 이런 거. 근데 또 무심코 가만히 서 있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불이 바뀐 줄 알고 그냥 무심코 팍 걸어갈 때도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키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숙사 룸메이트 공부를 방해한 행동을 볼 때 교수님 아들이 95년씩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95년씩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 대학교에서. 근데 한 학기 하고 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룸메하고 얘기를, 2인실이었는데, 처음에 가서 어색하잖아, 처음에 보면은. 근데 계속 한 학기 동안 있잖아. 얘기를 안 했대, 둘이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야, 너도 문제가 있어. 야, 너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은 자고요. 그랬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나가서 자기 과 친구들하고 그냥 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잠만 씻고 잠만 자는 그런 룸메였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진짜 인성이 들됐다, 가정교육이 들됐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였어? 원스펙이 아니라 오너스펙, 오버스펙. 오너는 오버. 오너가 되고 싶나 봐. 그지? 오버스펙. 영어, 해외, 모든 것들을 거의 자격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월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무, 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나 맞는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원스펙을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스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성이라고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말을 한다는 거지.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가르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는데 이 인성이 덜 된 사람은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기피한다라는 거지.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같이 일하기 싫어. 돈이 문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그 같은 공간에 같은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싫어서 그 회사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그러거든. 자, 스펙 좋은 사람을 뽑았더니 기업에서 1년도 안 돼서 떠나버리더라. 스펙이 좋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내가 저곳에 또 기웃거리 본다는 거야. 지금 좀 더 주나? 연봉이 얼마가 되나? 이런 거. 그래서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은 오히려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의 스펙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직무에 맞춰놓고 그 직무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직무하고 인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스펙이 정말 좋더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 다음 현대사회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어울릴 수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책가방 메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인성이 필요하더라라는 거. 자, 현대사회는 글로벌 시대로
그 무한 경쟁 시대. 너네들도 지금 다 경쟁, 친구이면서 경쟁 상대자잖아. 그치? 그래서, 스펙에 기본 인성이 깔려있는 거. 기본 인성을 가지고 스펙도 같이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입사원 언어, 이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라 그래? 교수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너네들도 나이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통계 자료를 보면, 너네들도 웃지 마. 너네들 그럴 수 있어. 2018년도 신입사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조사를 했더니, 어디에서? 잡코리아에서. 이걸 먼저 봤으면 무슨, 잡코리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지만은, 지금 교수님 2021년도인데 무슨 말씀을 2018년도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코로나를 풀려서, 해서 2018년도로 지금이나 이런 그 기업에서 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이제 스펙보다 위라는 건. 자, 인성과 가치관 등 종합적인 수양을 33.3%로 평가를 한 거, 그 다음에 전공 지식 23%, 그 다음에 근무 의욕적이냐, 그 다음, 조직 업무 적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외국어 능력. 자, 너네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인턴십 이런 경력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아래로 내려와 있지, 그치? 근데 그거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해서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야. 아닌 건 아닌겨. 그치? 요즘 드라마에서 아닌 건 아닌겨. 국내외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 1위가 바로 무엇이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성 및 예의 범절. 자, 이 적극성도 인성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으면, 귀찮아. 내가 왜 저걸 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성, 인성 및 예의 범절, 그 다음에, 지식. 업무와 관련된 지식. 어느 정도 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 너무 잘하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 요것은 게임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게임도 해라. 그 다음 성실한 근무 태도. 이런 게 바로 이제 국내외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외가 돼야 되겠지.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졸업하고서 직장을 잡게 되면 신입사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요즘 신입사원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랑 달라. 굉장히 적극적이야.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인성과 예의 범주를 갖추고, 그 이후에 적극성과, 내가 직무 지식까지 같이 겸비한 그런 너네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 한국 교육 컨설팅 가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제공한 것인데, 인성 자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치? 나는 그러면 인성 요소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인성이 겸비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너네들이 그 면접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내가 자아 진단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에게는 좀 마이너스야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 보완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부분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야, 약점이야. 이런 부분들은 강점은 그대로 살려가고 약점은 보완해가고 수정해가면서 내가 제대로 된 전인적인 그런, 우리 아까 동양에서 염이 있었지, 전인적인 거, 너의 인성, 너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자, 인성 자아 진단 요소에는 이렇게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 능력, 직업 소명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자존감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체크해봐야 하더니 자기 효능감, 심리적인 건강, 자기 존중감. 내가 나를 존중해 가면서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존중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느냐. 그 다음에 정서 능력. 자,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정서 조절 이걸 하려고 누군가하고 같이 정서를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도 서로 조절할 수 있는지, 분노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 능력이 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그 다음
대인관계. 나는 타인, 대인이라 그러는 거야. 타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이나 타인과의 공감 능력, 이런 대화 능력,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의 강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직업에 의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그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만족감을, 너희들은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학생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직무를 앞으로 가질 것인데, 가지고 싶은데, 이 직무를 가졌을 때 나는 어떠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직업 소명감, 이 네 가지 항목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강점과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진단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인성을 마음에 갖추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런 얘기를 자기 진단을 하라고 얘기한 거다. 그지? 나를 알아본다라는 거지. 자, 그럼 바른 인성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 사람의 습관은, 자라날 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님도 보고, 그 집안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 그치? 그리고 또 따라서 어디에 어려서부터 가정과, 가정과 또 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래서 인생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인간상은 자신을 바르게,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자신. 이것도 자신을 바르게란 말. 자신이 먼저 나왔잖아. 그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아까 배려했었지. 배려에서도 또 자기 자신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또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또 타인도 수용하고 나도 수용하고. 자, 타인에 대한 이런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바로 올바른 인성이다. 자, 바른 인성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상대방을 너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또한 바른 인성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나와 타인을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선물도 뭐 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도 선물을 할 수 있는, 그지? 그런, 나는 왜 이렇게 생일인데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의 선물하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타인을 다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바로 바른 인성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바른 인성의 요소에는 이렇게 항목이 12가지가 있다. 12가지가. 자, 하나씩 있는 애들이, 교수님이 앞에, 단어를 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들 뒤에 설명되어 있는 거, 부연 설명을 읽어야 되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입대기를 해야 돼. 안 하는 사람, 응? 자, 지혜. 사람은 말이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 자, 지혜는 뭐? 지혜를 통해서, 그렇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라는 거야. 이제 생성된다. 자, 그 다음 절제. 두 번째, 절제. 그래. 절제를 함으로 해서, 뭐야,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용기. 용기가 없으면, 뭐야, 어때? 용기가 없으면은 비굴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용감하게 뭔가, 추진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정의. 아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 정직해야 되고, 정의. 개방성과 공정성. 이것은 폐쇄적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파적으로 합리화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든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정의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준법. 규칙을 준수하고. 그래서 우리 준법 정신 그러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반려견들, 애완견을 그냥 아무 데서나 배변을 거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야? 준법 정신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준법 정신을 통해서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의식, 애국심이 드러난다. 그 다음, 협동. 인성지능법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교수님 마지막에 협동이라는 거 얘기했지.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협동은 공동절식이다. 서로 함께하는, 연대 함께한다. 어울린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연대, 해서 조화.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는.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화정신. 이게 바로 협동이라는 거다. 자, 7번째, 성실. 그치, 정직, 신익, 근면. 자,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년을 보내면서, 6년 개근사 엄청 크게 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책임도 있다라는 느꼈지. 자, 여기서부터 계속 협동, 성실, 책임,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이거, 아까 인성교육진흥법에 나왔던 그 단어들 다 기억하지? 자, 성실, 그 다음 책임, 역할, 행위.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 효도, 우애, 경애. 그 다음, 효도라는 우애라는 것은 뭐, 형제, 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나이가 높으신 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효도하는 그런 마음. 자, 그 다음에, 예절. 그 다음, 배려, 공감, 감정이입, 연민, 관용.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존중. 자, 자기 존중이라고 또 들어갔지. 이 세상의 중심 바로 너희들이야. 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타인을 부모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 좋아할까? 이것보다는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행복할까? 이거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부모님도 분명히 행복해 하시고 좋아할 거야. 자,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생명 존중. 우리 요즘은 뭐 세상에 각박하고 힘들다.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 그치? 세상이 왜 이래? 형, 테스 형. 그래서, 그러면서 뭐 생명 존중에 부모님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해? 그냥 뭐,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많이, 그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성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12가지를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인성을 구성하는 그 요소는 그러면 무엇인가? 긍정성.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의 힘은 굉장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한다더라고.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정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100% 할 수 있었던 것도 30%밖에 그게 아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 생각나지?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 용기라는 단어도 생각나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추진을 했을 때 그래, 이것은 어때? 500% 많게는 진짜 500% 이상으로도 이거 효능감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긍정성, 그리고 또 밝음과 쾌활. 그래서 쾌활한 성격, 뭐 전화를 했을 때도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짜증내는 친구가 전화, 왜? 너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전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잖아. 근데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친구야, 잘했었어. 이렇게 막 쾌활하고 명랑하고 기분 밝은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아주면 그 친구하고 계속 통화하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우리나라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고의 등급으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뽑는다라고 나타났고, 취업이나 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채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50% 이상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또 교수님이 예절과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자, 예절이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서로 마찰을 이렇게 없애고, 마찰을 없애고, 불편함을 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들, 또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을 표출하는 것.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이면서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이것이 바로 행동을 표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거?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절대로 남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자, 에티켓은 예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서양의 외래어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 뭐 이렇게 태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무엇으로 실천해라. 항상 실천하라는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예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뭐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항상 이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인사 때문에 서로 또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또는 심지어 뭐 정말 나쁜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더라.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이것은 이제 어떤 거 주로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인사는 뭐 15도, 30도, 45도로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내, 뭐 정중 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목내, 15도면 목내, 복도 같은 데서 만나면 살짝 목내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30도 같은 경우는 보통내. 그러면 목내, 보통내. 보통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30도. 근데 45도는 정중내, 정중하게 인사한다. 뭐 형님은 90도가 아니라 45도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장 에티켓에 보면은 이런 인사하는 것도 목내만 살짝 하는 것, 그 다음에 보통 내, 그 다음에 정중내 이런 것도 인사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어. 서비스직에서는. 자, 인사 요령은 인사는 항상 명랑하고 활기차게 내가 먼저 한다. 자, 여기에서 내가 먼저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갖고 인사를 참 못해갖고 되게 굉장히 불편한 적이 없어? 가끔씩 나는 교수님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딱 놓친 거야. 인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딱 놓치다가 그 다음 인사 이렇게 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야, 너 인사하지도 안 해? 인사도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또 낙인이 찍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먼저 활기차게 한다. 그 다음 고든 자세를 취하고 인사 전에 상대방이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먼저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내, 아까 그래서 말한 목내, 보통내, 정중내. 목내 15도, 보통내 30도, 정중내 45도. 그 다음 목과 허리를 곧게 한 상태에서 상반신 전체를 동시에 이렇게 밑에 있다면 뭐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숙일 때보다도 조금 빠른 속도로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서 또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올라온다, 그치? 그런 얘기다. 그 다음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다리를 가지런히 했잖아, 그치? 가지런히 하고, 무릎 사이를 붙였지. 무릎 벌린 상태에서, 형님, 이렇게 아니라, 그치? 이렇게 무릎도 붙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미소로 그냥, 눈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눈을 먼저 보고 미소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빨리 올라온다. 자, 숙일 때보다 좀 빠른 속도로 몸을 일으킨다. 그 다음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무릎 사이에 붙이고 나서 그다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다. 그치? 인사 받고도 기분 나쁘겠다. 그치? 자, 인사 예절까지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전화 예절. 친구 사이에서도 전화 예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지하철에서 전화 예절 또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전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예절을 알 수가 있다. 전화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직접 보지 못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 TV 광고 그거 본 적 있어? 엎드려가지고 카드 막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남친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뭐해? 누워있으면서도 뭐해? 그러니까 누워있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아니야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아니야 나 지금 책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소홀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만큼. 하지만 전화를 그런 방법이나 받는 방법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 다 할 수가 있어. 그 어투, 말투
그 느낌으로 있잖아. 누워서 받는 것인지. 뭐, 너희들 화장실에서 받는 것도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요령 간단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전화 예지를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전화를 할 때는 전화를 끌기 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전화를 해라. 그 메모지를 준비해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 요러한 그 전화 예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직장에서의 전화 예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메모지를 준비하고 상대방과 연결되면 자기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 사회복지사 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상대방을 확인하고 인사를 교환한다. 그 다음 용구는 메모를 보면서 대화를 한다. 마무리 인사를 서로 교환한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요즘은 이제 임영웅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가수 임영웅 건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도 항상 건강해라는 안부를 이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서로 교환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자, 이게 이제 실수하기 쉬운 거야. 맨 마지막에 전화를 나는 끊어졌다 생각해. 전화를 나왔는데 전화가 끊어지지 않더라.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전화를 이제 받을 때는 직장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너네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전화벨이 두 번째 울릴 때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첫 번째 울리자마자 받으니까 받을 적이 있거든. 나 전화 기다렸어? 이런 경우 친구들하고 하잖아. 그치? 자, 우리가 막 갔다 가다가 전화가 갑자기 팍 전화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전화 오면 바로 받잖아. 평소 때보다 더 명랑하고 친절한 목소리를 응대한다. 고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하고 협력 사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보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쭉 쳐서 전화 받으면 또 상대 거래처에서도 뭐야 이렇게 또 나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은 소화자 소개를 여유있게 한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 교수님이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상대방을 확인하고 용건을 묻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끝나면 마무리 인사를 서로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전화를 하고 끊는다. 잘못 걸려온 전화도 친절하게 맞아 안내한다. 전화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디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다른 직원에게 바꿔줘야 할 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정민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허정민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전화 예절도 알아보았고, 인사 예절도 알아보고, 전화 예절도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다 우리가 뭐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인성,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기업에서도 이 인성을 많이 본다라는 거, 그치? 스펙보다 인성이다라는 거, 인성이 깔린 스펙이다라는 것이지, 그치? 사람은 이기 때 알아본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는 위기를 맞았을 때 스스로 내가 그것을 잘 통제하고 또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회복, 탄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너희 스프링 같은 그런 게 통통통 튀는 거 있잖아. 그것을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발휘해서 내가 자제하고 또 나의 의지로, 나의 용기로 이것을 다시 나 이러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발휘가 된다. 그 다음 말과 이론을 실천하는 행동력이다. 자제력은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바로 확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제할 수 있고 그건 무한한 에너지라는 것이 그치? 그 다음 자제력이나 의지력,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야 저 사람 진짜 멘탈이 강해. 그래서 막 끌어오르고 뭔가 분출을 할 때 릴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지.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정신력이 좀 세다는 얘기다. 정신력이 좀 세야 된다라는 거지. 아무 데서나 내가 이 멘탈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 분노가 표출된다는 표정이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자제력과, 우리가 자제력과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나는 자제력과 나의 통제력을 이렇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런 자제력, 이런 통제력,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뭔가 모든 강사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예를 들어주는 것이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야. 마시멜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4살이지, 애기들 4살 아이들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마시멜로를 하나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참고 내가 밖에 나갔다 올 때 15분만 내가 참으면은 너는 2개를 줄 거야 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것을 참고 2개를 먹으려고 참고 자제를 한 그런 그 그룹이 4살이니까 너는 생각해봐. 4살이면 4살 아이가 얼마나 그 자제력이 있을까, 그지? 근데 또 그네들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4살짜리 아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1개를 먹은 사람이 있고, 견디고 2개를 이제 25분을 기다려 통제하고 자제했던 그런 그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15분 동안 참으며 의지력을 발휘한 그룹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고, 또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사회성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그리고 과체중도 없었으며 마약에 손댄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파란색 같이 읽어볼까? 이 연구 결과는 자제력과 의지력이 큰 사람이 그만큼 무엇한다? 성공하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제력과 또 의지력이 큰 사람이 된다. 네?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뭔가 결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 자아 실현, 나의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아 실현과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이 바로 자아 성취가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서로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 되면서 친구들과 또는 상사와 직장에 가서는 또는 집에 가서는 부모님과, 혹시 이제 너네도 부모님과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그때 세족식을 통해서 너네들이 아마 느낀 바가 많은 친구도 있었고, 그저 그런 친구도 있었다고 교수님이 생각을 하는데, 그 세족식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다 생각이 다르고,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 발이 이렇게 그치는 줄, 나랑 다른 줄 몰랐다. 또 처음 이렇게 세족을 해봤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 발이 이렇게 거칠어지도록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종종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마움을 다시 느꼈다.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다. 이런 게 그게 공통점이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서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도 아주 좋아야 가정도 평화롭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내가 자제하고 의지하고 분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의 범절 있고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자신감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란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니까 스스로 자, 믿을 신, 느낄 감. 이렇게 해서 나 스스로 나를 믿고, 그래서 어떤 그 느낌으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스스로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 믿는 마음이 바로 자신감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까 그게 바로 뭐야? 긍정의 힘이라고 그랬지, 교수님이. 긍정.
긍정의 힘은 굉장히 강한 것을 강해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 자신감이 결여된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하고 뭐 슬프고 이런 의욕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고자 잘하는 그런 것을 잘 캐내서 당당하고 아주 그런 그 훌륭한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자, 자신감에서 의지, 변화 의지와 관련된 개인적, 인지적 요소가 바로 자존중감. 이런 내가,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의 이 세상의 이 세대에 내가 얼마나 많이 적응하고 이해하면 적응할 수 있는지가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능력. 야,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발휘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준비된 상황, 내 역량을 강화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의지, 자아 존중감, 의지, 능력. 나 자신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인식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준비. 항상 중요성의 상대성 순수와 개념으로 내가 준비를 먼저 해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러브콜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 들어봤지? 자, 이게 우리가 기회의 신이라는 거 너희들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의지, 능력, 준비, 이런 역량 강화를 할 준비,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항상 오잖아, 사실은. 항상 그것을 내가 기회를 쟁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회는 지금 그 얘기 갈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의 신은 우리가 뒷머리가 없다는, 앞머리밖에 없다는 거. 그지? 그래서 왔을 때 탁 내가 쟁취해서 잡지 않으면 이미 이제 이 뒷머리가 없어서 내가 잡을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는 내가 자신감으로, 역량 강화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내가 탁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신감에서 또 자아존중감.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자기 존중감이 무엇이며 자기 효능감이 무엇인가? 또 앞에 설명을 했잖아. 자, 자아존중감은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성공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성공의 가치가 있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믿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달라진다 그랬지. 그 다음 자기 효능감. 이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내가 믿고 할 때와 믿지 않을 때 차이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결과를 다르게 나타난다. 자, 한번 읽어볼까? 성공적인 행동 변화의 시도나 어떤 것을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무엇이 자기 효능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 혹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인이자 신념의 정도를 얘기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의 극복이나 자제력이나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또 더 우울해진다.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완성하느냐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게 달라진다는 거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당면한 어떤 문제, 그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그러므로 해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자신감을 또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지. 나를 알아야 돼. 자신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우리의 삶이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에서 할 때도 교수님 그 얘기해줬지. 나 자신을 충분히 알아라. 그래서 5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었지. 기억나는 사람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내가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알니, 너를 이해하겠니, 그런 말 하잖아, 그치?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것을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은 자신감에 대한 척도를 자가 진단하는 거야. 자가 진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요거하고 교제에 있을 거야. 교제에 있지. 교제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교제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한번 다 스스로 반드시 해보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겠지, 그지? 꼭 체크를 자기 자신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체크를 잘 해서, 그러면 나 자신을 알고, 강점과 약점을 알았으면 내가 자아 실현하는데, 내 자아 성취하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내가 표현하고, 실현하는 일을 바로 자아 실현, 자아 성취다. 자아 성취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내가 그 성취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쁨. 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나의, 내가 나 왜 이랬을까?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자괴감 들 때도 있고, 잘못했을 때. 자, 이 자아 성취에는 내적 자아 성취와 외적 자아 성취로 구분되는데, 내적이라는 것은 마음속, 자기 자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배려하고, 그거이라고 얘기했죠. 나를 존중하고 얘기했지. 이것이 바로 외적 자아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가 설정해서 일단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신으로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자, 이거 보면,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도 용서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 바로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내적 성공과 외적 성공이 바로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너가 정말 일을 선택할 때도 너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너가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외적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적, 외적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긍정이다. 긍정이다 얘기야. 자,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한번 보면, 자아 실현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에서 최상인, 처음에 생리적인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위 자아 실현 욕구 5단계, 가장 최상위 단계가 자아 실현이야. 자아 성취. 자, 요것들도 우리가 너네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꼭 읽어보고,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성들은 이런 것이다. 읽어보니까 이런 게 특성들이네. 나도 그러면은 굉장히 현실 지각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자아 실현을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너네들이 해야 할 이 성공적인 이 글로벌 시대의 경쟁 시대에서 너네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인식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거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글로써 소통하는 거.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야, 나 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 해석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A, B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B, C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A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야. 이해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P만 난 분명 A, B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B, C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인식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소통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러이러한 차이가 우리는 있구나,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대인기술, 사회기술, 대인기술이 사람을, 타인을 만나는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얘기하겠지. 예, 즉, 언어적인 것 또는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내가 정말 고맙고, 고마우면 칭찬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표현할 수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으면, 너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구나. 나 그거 너에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언어적 행동을 잘 구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의해서 표현되는 타인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그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 그치? 눈치 없는 게 인간의 그런 말 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흔히 눈치라고 한다.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 또는 우리가 이런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이런 것도 적절하게 내가 화난 감정도 내가 생각해서 순간 내 감정에서 훅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화난 감정도 나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웃음에 좀 담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경청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것이 의사소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경청을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경청 잘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면 너의 성격이 바뀌는 거야.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 좋다. 인격이 바뀌고, 이 인격이 바뀌면은 바로 운명이 바뀌는데, 그 운명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너희들 처음 무엇이 생각이 아주 내면적인 거. 아까 내면적인 것과 외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직업을 성공적으로 너네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그지? 책도 읽고. 그래서 어떤 비전이 있느냐, 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활동, 연구하고 또는 나를 충족하게끔 내가 지금 노력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 직장 예절의 마인드는 오픈 마인드냐, 또는 아니면 폐쇄적이냐, 개방성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예절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이 언어 예절은 미소와 친절이 되어있는 목소리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낸다라는 거, 그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성을 총정리,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뒷부분 교수를 총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나 자신을 알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 또, 그리고 내가 이 자신을 사랑할 때 나의 자신감, 그리고 이 효능감, 존중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기업에서, 어떤 사람 인재상을 가장, 어떤 거로 꼽았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인성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스펙은 필요 없나요? 아니지. 그지? 인성이 베이직이 된, 바탕이 된 스펙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너네들 한번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고,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길었지? 자, 그게 마지막이니까 이해하고, 자, 수고했습니다.